잠시 전 안희정 최근암 지사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안희정 충남지사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처음 인사를 드리는 기자간담회 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경기 광명 가대 백재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기 고양을의 정재호 의원입니다. 맞아 주십시오. 존경합니다. 전남 경상등산교육의 김종민 의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안희정 후보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보내주셨습니다. 거듭 감사 인사 올립니다. 또 이 언론과 이 지면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저 안희정 오늘 민주당 대선 후보 도전을 선언하고 당에 공식적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열심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10월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 교체를 향해서 도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면 저 안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가치 저 안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0세기 식민지, 분단, 전쟁, 독재 이 상처와 수모와 모욕으로 했던 지난 100년의 시간을 극복하고 그 사이 우리는 식민지를 겪었고 그 사이 우리는 분단되어 버렸고 그 사이 우리는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러야 했고 그 사이 우리는 독재 반독재의 모진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수많은 상처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 여러분께 감히 제안드리고 저 스스로가 선언합니다. 그 분열된 국가의로는 미래를 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좀 더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단결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파와 정당의 견해를 보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수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단결해야 될 무수히 많은 과제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바로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은 새로운 정치를 하라고 진즉에 명령하셨고 2002년 노무현 신드롬을 만들었고 2012년 안철수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저 그 미완의 역사를 완성하겠습니다. 분열과 수모와 그 모욕의 조국의 역사를 저는 극복시키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권교체 그 이상의 가치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놓고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관점으로 경쟁할 것이고 해야 합니다. 경쟁이 사라진 곳에 미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새로운 정치는 경쟁을 배제하는 무조건적인 통합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20세기의 이 수많은 상처기들을 놓고 그 과거를 가지고 싸우는 정치로는 더 이상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저의 소신입니다. 이것은 김대중 노무현 10년의 역사를 겪어야만 됐던 지난 집권 세력의 일원으로서 겪었던 배우 가르침이었고 이명박 박근혜 9년을 겪으면서 저 촛불광장에 외치는 국민들의 정치 혁신의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촛불광장에는 지난 시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많은 국민들도 촛불광장의 시민으로 나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광장에는
진보도 보수도 여도 야도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성실하게 따르고 충성을 다하겠다는 다짐, 저 민주당 대선 후보 안희정 오늘 도전선언의 의미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에게 보내주시는 그 따뜻한 격려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신라 같은 희망, 정치에 대한 믿음, 국가에 대한 신뢰, 그런 나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치가 불신과 혐오로 통하던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그리하여 정치가 진정으로 평범한 우리 이웃의 얼굴을 한 정치, 친절한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이웃의 얼굴을 한 정부와 행정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는 국민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간절히 원하는 시대교체의 소신입니다. 또한 김대중 노무현 그 미완의 역사를 계승해서 발전시키겠다는 평생 민주주의 직업정치인 저 안희정의 꿈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오늘 민주당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또한 두려움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걷는 이 길이 굉장히 많은 한 걸음 한 걸음마다의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여야와 정당의 지지 기반으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길입니다. 또한 소신과 신념으로 살아왔던 한 젊은 정치인이 이 새로운 정치의 길을 걷는다는 건 그만큼의 많은 위험을 안고 걷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를 열 수가 없습니다. 젊은 시절 화염병 들고 짱돌 던지면서 많이 싸워봤습니다. 또한 지난 30년 정당인으로서 야당인으로서 비타협적인 투쟁 무수히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비타협적 투쟁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무수히 목격했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합니다. 지난 20세기와 결별하고 박정희 시대로 표현되어졌던 지난 20세기의 국가운영 체제를 뛰어넘어서 김대중과 노무현이 못다 이뤘던 그 민주주의의 역사를, 그 미완의 역사를 완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희정 후보의 경선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더 좋은 안희정과 함께 더 좋은 정권 교체 이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좀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우리 언론인 여러분의 질문과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MBN 우리 기자님 말씀하시기 전에 서두로 한마디만 더 올리면 아침에 백재현 우리 선배님께서 제 입학원서 내는 사진을 봤습니다. 입학원서를 누가 내느냐에 따라서 참 다른데 저는 우리 백재현 의원님께서 선배님께서 제 입학원서를 내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기뻤습니다. 꼭 합격할 것 같은 그런 행운과 확신이 우리 선배님의 이 많이 부족한 후배의 후보 등록원서를 내주는 그 걸음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백재현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등록원서를 7번을 내봤는데요. 7번을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MBN 윤범기 기자입니다. 설 연휴 이후에 지지율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분석하는 그 지지율이 최근에 많이 오른 이유 뭐라고 보고 계신가요? 저도 피부로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격려를 해주고 있는 현장을 많이 겪습니다. 충남도청 비서실에도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는 격려 전화로 비서실에서 상당히 업무를 못 볼 정도로 힘들다는 비서실의 보고를 아침에 듣고 했습니다. 그 격려를 해주시는 어떤 분은 경상도에 있는 어느 할아버지께서는 울먹이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되어서 정말 고맙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예, 국민이 바라는 건 정치입니다. 상식으로 볼 때 말이 되는 정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의도의 어법, 정당의 어법으로 보면 사납게 싸울 수 있고 논리적으로는 각이 쓰지만 국민의 상식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싸움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노동시장 개혁 정책도 사실은 지금처럼 비정규직을 양산해서 이 임금 착취를 계속해서 방치해가지고는 국가 경제가 죽습니다. 또한 산업구조 재편기 때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상 많은 한계 기업을 그냥 껴안고 가라앉아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진보와 보수가 다룰 수 있는 주제입니까?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진보 보수가 이미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제입니다. 다만 이 속에서 어떠한 형태의 기업의 원활한 M&A와 산업구조 조정을 보장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일 것인지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제도가 어떻게 하면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로 이어지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그 방법론을 가지고 서로 경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방법론으로 경쟁을 하지 않고 원론적인 찬반을 가지고 진보와 보수가 싸워서는 국민들의 눈높이로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그 국민의 요구, 국민이 바라는 그 상식의 정치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것이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는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네, 저 OBS의 이무성이라고 합니다. 지사에서 후보가 되신 거 먼저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이제 레이스가 시작됐으니까요. 검증의 계단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안보, 경제, 그다음에 노동 문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그 가운데 경제 정의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작전을 벌이고 있는 다른 모두 후보보다 개벌 개혁에 있어서는 좀 소극적이지 않으시냐 이런 이미지가 있으셔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고 그 입장에 따른 장면은 무엇인지 아니면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와 다수 소송제, 집중 투표제 이 정도의 당론에서 민주당의 당론에서 공통 분모로서 함께하고 계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 불공정한 경제 산업 생태계, 정의롭지 못한 시장 질서, 이것을 극복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시대적인 명령이고 우리 모두가 합의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미 합의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만약에 이번 특검에서 과거 5년 전이었다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못합니다. 사회적 여론이 들끓어서 그 구속영장 청구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재벌이든 그 어떠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어지면 법률에 따라서 처벌받아야 된다는 국민적 높은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향한 민주주의적 통제와 개혁 조치들은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해야 될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이 경제 민주화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는 저는 경제 문제에 대한 이 사회의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제가 이끄는 차기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 경쟁 질서를 만들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재벌과 특수한 시장의 권력이 특권적 지위를 누리는 시대는 이제 끝날 것입니다. 다만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이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만들어내는 일이 어떠한 처방전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좀 더 많은 전문가들과 논의해야 합니다. 이것을 대선 때 후보자들이 아이디어 싸움하듯이 불쑥불쑥 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에 대한 일반적인 처방전은 인터넷 들어가보면 다 나와 있는 정책들입니다. 그걸 누가 한 번 더 암기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지도자들의 자질검증의 이 대선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그 지도자의 철학과 소신을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분명한 생각은 민주주의를 통해서 시장 경제 질서는 좀 더 정의롭게 규칙화되지 않으면 시장은 언제나 주기적 불황을 통해서 망해왔습니다. 민주주의의 정의의 원칙을 갖고 공정한 경쟁, 시장 경쟁의 정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그에 상응하는 민주주의 개혁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현재 여기에 동원되고 있는 우리 당의 당론, 재벌의 독점적 시장 지위와 내부 시장 질서의 내부 거래를 깨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동의하고 당과 함께 그 뜻을 같이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런 민주주의의 이런 각종 통제가 어떤 방식으로 시공되어야 되느냐의 문제는 좀 더 우리 사회에 좀 더 많은 전문가들하고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시공, 외과 의사로 치면은 이 수술에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주도형으로 하면 안 됩니다. 관주도형, 정부주도형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백전백패입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또 다른 허점과 개구멍이 생겨서 그 제도를 다 와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관료와 정부주도형으로 뭔가를 당장 붙일 수 있는 것 같은 얘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두 번째, 개혁의 주체가 따로 있고 개혁의 대상이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 이분법적 개혁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혁명입니다. 제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21세기의 모든 혁신은 우리 모두가 가해자고 피해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도 개혁의 대상과 개혁의 주체가 따로 있어서는 그 개혁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정부주도형 일방적 시장 개입 정책도 실패한다는 것, 개혁의 주체와 대상이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서도 실패한다는 것,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의 원리에서 함께 혁명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현재 나와 있는 재벌개혁과 독과점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제도 혁신을 시행해 나가는 지휘자의 운영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이 운영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지휘자의 본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이버 뒤져서 다 나오는 정책을 가지고 제가 열거함으로써 그것을 제 정책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정치부 우리 기자 여러분, 저 이게 새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30년 직업 정치인입니다. 정말 정치의 본령은 바로 이 리더십 요소에 집중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경제 전문가, 법률 전문가, 금융 전문가들과 우리는 그 지도력을 좀 빌려와야 합니다. 정치가가 모든 것을 정치 현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선언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구태정치입니다. 우리는 협업사회로 가야 되고 협치사회로 가야 되고 함께하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 그게 더 좋은 민주주의, 제가 꿈꾸는 새로운 정치입니다. 예,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S의 김기현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가치, 더 좋은 정권 교체, 아니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어제 본의 아니게 반 전 총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대세는 문재인 전 대표라는 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정권 교체인데 그 이상의 가치라고 말씀을 하셨고 반 전 총장이 또 불출마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정권 교체와 세대 교체 이런 식의 어떤 그렇게 바라보는 구도도 있거든요. 이 구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르지 않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에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다음번 정부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대와 역사, 국민의 요구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 올렸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정치의 첫걸음은 기존의 낡은 여야 진보 보수의 이분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라.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입각한 새로운 정치를 하라. 이거 첫 번째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러면 지난 시대를 극복한다는 게 뭐냐? 그것은 국가주도형, 정부주도형, 관주도형 국가운영체제를 바꿔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국가와 정부 운영구상을 얘기하는 것은 저밖에 없어 보입니다. 대부분 후보들의 정책들은 지금 다 시장 개입형, 정부주도형, 국가주도형 시대의 그 관점에서 벗어나 있지 못합니다. 일자리 자충설 정책도 마찬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고 재벌개혁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정부주도형 과잉 정치가 주도하는 시대의 룰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바라는 시대의 민주주의와 국가운영 체제는 다른 거여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여타 어느 후보하고의 경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역사를 요구하고 있는 평범한 보통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가 그 부름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느냐, 그만한 제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해 저 스스로를 돌아볼 뿐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지지율이 안 올라갈 때는 타 후보랑 경쟁심도 나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 동안 그 마음을 억누르라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다행히 그 마음을 제가 억누를 수 있어서 저 스스로가 자랑스럽습니다. 알았어. 네. 그 다음, SBS 전문입니다. 일단 지사님 지지율이 최근에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장 듣기 지겨우시더라도 발목을 잡고 있는 게 그래도 안희정이 쉽지 않을 거다. 그래도 문재인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의 어쨌든 다른 의원들의 영입으로 노력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대표적으로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지사님 최근에 관심이 많이 보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좀 대하실 건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안희정입니다.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가치 안희정입니다. 평생 직업 정치인 민주주의자 안희정입니다. 딱 이 세 마디로 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이 대선 도전에 대한 저의 국민에 대한 선택과 부름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거와 민주주의 정치 과정에서 누구와 항상 경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민주주의 원칙으로 그 누구와도 단결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국가 운영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 때 다 못다 이루었던 대연정, 헌법의 가치를 실천할 것입니다. 이 헌법은 기본적으로 대연정하라고 만들어 놓은 헌법입니다. 물론 대통령을 배출한 제1당이 원내 과반을 점한다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그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든 과반의
턱없이 부족한 집권당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현재의 헌법 정신대로 총리를 인준받고 국무회의를 구성하려면 원내의 과반을 점하는 다수파가 형성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동안에는 일방적으로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정에 협조하라는 으름장을 놓으면서 총리 인준과 국무회의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압박했지만 그것이 낡은 정치라고 저는 봅니다. 헌법의 정신대로 원내 다수파를 형성해서 그 다수파와 함께 대연정을 꾸리는 것이 노무현 정부 때 저희가 구상했던 헌법의 실천 방안입니다. 저는 그 미완의 역사를 완성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현재 개헌 이전이라도 민주주의의 협치의 정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를 구현해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떤 정치인, 어떤 정치 세력이라 할지라도 경쟁은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경쟁이 끝나면 언제나 그와 단결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저는 아주 극단적인 여소야대의 충청남도 도의회에서 저의 이런 민주주의 리더십으로 의회와 함께 지난 7년 동안 지방정부를 잘 이끌어왔다는 말씀 올립니다. 예. 예, 또 다른 서울시민 김진아입니다. 네. 지사님이 지역주의 되게 싫어하시는 건 알지만 어저께 이제 반전 총장인데 주말 선언하시면서 충청 전원님이 지사님을 향해서 오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다. 저는 전 국민의 사랑이 저한테 오는 듯한 착각에 가끔 빠지곤 합니다. 예, 충청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저는 전 국민의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얻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시민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희망,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이 통하는 나라, 이 희망을 저는 얻고 싶습니다. 이 희망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은 충청도에도 있고 호남에도 있고 영남에도 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지역을 뛰어넘어서 그 국민들의 합리적이면서 매우 상식적인 희망을 얻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또 희망을 얻고 싶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제가 그 사랑을 얻을지에 대해서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냥 뚜벅뚜벅 그렇게 가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연합 서혜림 기자님 하시고 우리 김윤남 기자 하시고 순서가 그렇게 네, 지사님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아까 강조하셨던 부분이 국가가 주도하는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의 정책을 안 된다고 하시면서 특정 어떤 후보는 일자리 정책이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취지의 어떤 대안을 내놓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특정 후보라고 하지 말고 여타 다른 모든 후보들의 정책과 방향들이 현재 그것에 대한 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타 후보라고 하셨는데 모든 후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네. 지금 문재인 대표가 1등 주자를 달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일자리 정책과 산업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청와대의 집중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대안들을 펼쳐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떤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당 내의 주자들을 문재인 대표, 지사님 그리고 이재명 주장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크게는 현재 흐름 속에서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구도로 이 경선이 치러질 거라고 보시는지 예컨대 이재명 실장을 꺾고 결선으로 가는 부상이신지 아니면 문재인을 바로 잡겠다는 부상이신지 그리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누구와의 경쟁심 가지고 서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 인생이 있습니다. 왜 제가 누구랑 경쟁을 하는 관계에 서야 합니까? 저는 나답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정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평생 직업 정치인으로 살아오면서 제 소신이 있기 때문에 제 소신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후보와의 경쟁 구도를 해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지금 정말 모든 시간을 씁니다. 다만 제 원칙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정치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새로운 대한민국은 무엇을 극복해야 되냐? 이것이 박정희 시대의 낡은 국가운영 체제를 극복하겠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정부주도형, 국가주도형 산업발전 국가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러려면 그것이 어떠한 모델을 얘기하겠습니까? 그것을 적용한다면 민주주의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국가를 발전시키는 것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이 개성껏 피어날 때 그 국가사회는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기업가들은 창의와 도전 정신으로 일자리를 만들겠지만 정치인들은 이 민주주의가 가져주는 이 공정한 정의의 가치를 가지고 이 사회를 바꿔내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치와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을 개입하거나 민주주의 정치의 원칙으로서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너무 대증적으로 문제를 풀어왔다는 방식에 저는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극복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타 모든 후보들과 저와의 접근법에 굉장한 차이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도 과학기술계의 자율성을 좀 존중해줘야 합니다. 정치를 하는 제가 아무리 과학에 대한 소양이 깊더라도 제가 과학기술계에 대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도 열심히 과학 잡지를 보고 자연과학 책을 열심히 봅니다. 화학책도 보고 코스모스 책에서부터 거의 모든 자연과학 책을 보지만 제가 그 책 몇 권 읽고 제 견해를 가누는 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평생 자연과학계로부터 연구한 그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주도성을 높여줄지를 제가 보장해줘야 되는 게 정치 역할 아닐까요? 또한 산업계는 그 기업가의 투자자와 모험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가들을 활개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접근하는 모든 방법은 지난 20세기 정부주도형, 국가주도형 정책 구상으로부터 전혀 관점을 달리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런 저의 태도 때문에 제 말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자꾸 지적을 하십니다. 근데 조금만 시간 지나놓고 보십시오. 제가 가장 극명한 약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뒷부분에 우리 연합 기자님이 줬던 뒷부분의 질문이 두 번째가 그러니 당연히 저는 제 때가 되면 제 꽃을 피우는 것 뿐입니다. 누구와 경쟁할 일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시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과 주권자들이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 주권자들에게 저는 효과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비전을 말씀을 드리고 그 주권자들의, 국민들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20세기의 모든 인류와 인문, 그리고 우리가 바라봤던 세상과는 그 경쟁은 상대와의 복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쟁은 자기가 자기답게 피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말하는 경쟁의 의미 아닐까. 상대방과의 제로섬 게임으로서 뭔가를 뺏어와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20세기 낡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김우중 회장님 말씀처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시샘하고 경쟁할 일 없습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의 소신을 갖고 자기의 직업적 소명의식을 갖고 기업인이면 기업인, 과학자면 과학자, 정치인이면 정치인, 자기답게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반드시
그 소신과 신념은 쓰임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경선 구도에서 어떤 경선 전략상 뭐 다른 전략 없습니다. 오로지 저 스스로에게 늘 묻습니다. 너 스스로가 하려는 정치가 뭐냐? 분명히 얘기해라. 이것에 대한 압박만을 받을 뿐입니다. 예, 우리 프레시안 김윤나 기자님, 대전일보의 송충원 기자님, 오늘 그 순서대로 하시고요. 50분 정도까지 일단 시간 제약이 현실적으로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나 기자님. 부담되는 질문입니다. 아까 경제 정책에서 일자리 포함해서 정부 주도를 하는 것에 말씀하셨는데 신자유주의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불평등을 시정하고 공정한 룰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은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노무현 정부가 정책 중에 제일 잘한 거랑 못한 거 혹시 많이 뽑아주시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 뭘 극복하고 뭘 개선해야 되고. 네.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정확하게 정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정부 역할 없이 자유시장 경제는 불가능합니다. 도량형을 통일하는 문제에서부터 공정거래를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식품의 위생과 규격을 정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행정의 일반적 규칙 제정 없이는 자유시장 경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이 배분되어지는 가장 이상적 상태를 만들어야 하지만 그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 경제는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그 국가 경제는 망합니다. 바로 이럴 때 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소득의 배분에 있어서 시장의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이 일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소득을 분배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노인의 빈곤, 아동의 빈곤, 장애인의 빈곤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가 해결해야 합니다. 복지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시장에서의 잠시 실패와 낙오를 겪습니다. 실업을 겪고 구직기간을 겪습니다. 산재를 당합니다. 산업구조조정기 때 실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임시적 위기를 우리는 그 위기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4대 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보험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보험이 사실상은 실질적인 그들의 위기를 탈출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현재 사실상은 기초 생활급여에도 안 되는 수준, 4인 기초생활 소득 기준에도 못 미치는 실업급여를 가지고서 우리가 실업 걱정하지 마세요, 산업구조조정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말하는 정부주도형 시대를 끝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정부가 어떠한 시장 개입이나 소득 분배의 실패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경제산업의 발전의 그 전략을 관료와 정치가 정부에서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오만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부가 정위치를 잡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정부가 절대적인 사회 약자와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 복지제도, 이것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 보육과 교육, 노인 빈곤,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500원짜리에 그 기나긴 행렬을 서 있는 사직공원의 그 아버님들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주역을 우리가 그렇게 대접하면 됩니까? 한 집안으로 보더라도 애 키우고 부모 모시는 게 기본 아닙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현재 있는 재정에 대한 우선순위를 본다면 그 시장의
일자리라고 하는 시장으로부터 이미 은퇴하신 분들과 진입하기 전의 문제와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확고하게 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그거로부터 복지제도를 쌓아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적극적 사회통합정책으로서의 소득분배정책으로서의 복지와 재정지출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라거나 이런 정책들이 그러한 고민의 일환입니다. 예, 그것도 우리는 미래의 그러한 여러 가지 위험 앞에서 그런 제도적 실험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고민의 순서가 저는 그 사회적 복지에 대한 기초에 우선하자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우리 사회의 진보 진영이 신자유주의 반세계화라는 화두를 갖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저는 그 비판이 반절은 옳았고 반절은 옳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방을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개방 자체를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질서와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공존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각자 이기심과 자기의 욕구가 부딪히는 시장의 질서의 법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각자의 정당한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치했을 때 가지고 있는 사회적 균열과 소득 분배의 실패에 대해서 민주주의적으로 그것을 보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한 입장을 신자유주의자라고 얘기해서 비난하는 것은 그 비난과 비판의 논리 구성에는 쉬울지를 모르겠으나 현실을 풀어나가는 데는 적합치 않은 접근입니다. 저는 바로 그것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미완의 역사를 완성하고자 하는 저의 노력의 큰 줄기 중에 하나입니다. 진보 진영이 좀 더 대한민국의 책임있는 집권 세력으로서 과거의 진보적 이념의 기초를 한 번 더 버전업해서 새로운 민주당과 새로운 진보 진영으로 단결을 시켜내는 일, 이게 김대중 노무현이 다 못다 이룬 일입니다. 저 그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한 가지 잘한 점과 한 가지 못한 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 국민들이 그분들을 뽑아줬던 이유에 충실하게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평화적 정권 교체, 평화의 정착, IMF 위기의 극복, 노무현 대통령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그거 열심히 추진했더니 노무현 대통령한테 아마추어 정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겪으면서 민주주의 헌법 내에서 민주주의 정부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거의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했던 대통령이셨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잘하신 점이다 생각을 하고, 나머지의 과제들, 우리 기자분이 잘못된 점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잘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분도, 어떠한 정부도 완전할 수 없기에 그 정부의 실패와 반성을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될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에 충실했는가를 가지고 실패와 잘못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의 과제는 다 우리 후손들이 또 이어받아야 될 시대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임 정부의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잘못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야 되겠네요. 얘기해보니까. 잘못이라는 표현보다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려합니다. 예, 그런 지적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건 우리 시대가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시간을 많이 못 드려 죄송한데 식사 시간에 또 분남을 하시기로 하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의 질문이 답변이 이렇게 길어지면 나머지 그 질문을 하실 기자들이 제대로 질문을 못하면서
시간을 한정해두고 계시면 원활하지 못하고 기자분들 지금 할 거 많은데 시간 50분씩 제가 답변이 길어지는데 이거는 진행을 좀 제가 답변 길게 한 제가 부끄러워지고 죄송해지는데 어쨌거나 어떻게 하죠? 저 질문 이야기 되겠으니까 일단 하십시오. 아까 모두 발언 말씀하실 때 예. 지금 설명해 주셨지만 노무현 김대중 정권에 미안해서 공식시켰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전에 잠깐 노무현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개선하신다고 예.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안철수 전 대통령 언급하신 데 시간이 아니시라고 하면은 어떤 취지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언급하시는지 하고 또 여하튼 나가서 예선에 통과하시면은 본선하면 분명히 안철수 의원도 굉장히 참여가 될 텐데 현상이 되지 이게. 어떤 관계 설정을 통해서 수권 교체 같은 토론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토론에서 분쟁하실 건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는 그동안 수차례 기자회견을 정치의 현상을 얘기한 거야. 지방 분권 또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 완성 이런 부분들 언급하셨는데 설명하시고 하시는데 그거를 좀 구체화할 수 있는 로드맵이나 아니면은 대선 기간 중이나 아니면 집권 이후에 만약에 집권하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대선 완성해 나가실 것인지 좀 생각하시는 게 좀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안철수 현상과 노무현 신드롬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그 새로운 정치에 대한 바람을 제가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정치인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또한 노무현이라는 한 개인 정치인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표현은 그러한 신드롬과 현상으로 표현되어졌던 국민들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요구를 그 미완의 역사를 완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취지는 그렇다는 말씀 올리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 본선에 가서의 문제는 일단은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끝내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전반적인 대선 구도 내에서 어떻게 협력을 하고 힘을 모아나갈지는 그 상황에서 좀 판단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방 분권과 세종시 완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개헌특위 논의가 있기 때문에 개헌특위 과정에서 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명문을 시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헌사항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라도 국회의 지도자들과 세종시 속에서의 분원과 출장소를 설치하는 문제 등은 당장 논의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거의 다 내려가 있는 그 세종시에 보고를 받는 국회가 내려가서 보고를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세종시의 청와대와 국회의 분원 설치라도 추진하는 것을 우선 논의를 하고 행정수도의 명실상부한 마무리를 위해서 개헌 논의 과정에 행정수도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역에 오늘 지난주에 많이 오셨는데 우리 비트니스 유재민 기자님 마지막 질문 기회 드리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권 1등 인사해주시는 비트니스 유재민입니다. 예. 30년 직업 정치인, 평생 직업 정치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지사님이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충남 도민들의 어떤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공부를 하고 계시고 또 오늘 예비후 등록까지 하셨는데요. 도전 공백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에 대해서 공직자들에게 도전 공백에 소홀하지 않고 강성하셨지만 충남 도민들에게는 그동안 양해나 이해를 구하신 노력을 좀 하셨는지 여쭙고요. 또 하나는 역대 제절에 충청권이 캐스팅 부트 역할을 해왔는데요. 충청권 지방을 했던 그 반기문 총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하면서 다른 경제 후보들의 그런 충청권 민심잡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은 충남 지역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이나 지역 언론과의 접촉면이 약하다 이런 평을 갖고 있는데 지역사회와 소통할 계획은 있으신지 두 가지 드립니다. 예. 우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국 시도지사 중에서 가장 압도적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는 도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좀 서운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도지사로서 대선 후보를 도전한다는 것이 피치 못하게 물리적 시간으로도 도지사의 업무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도민들께는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차례 지면을 통해서 저의 도전을 허락해 주시고 저의 도전이 충청남도의 미래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수차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를 통해서 저의 도전이 충청도 도민들과 도정 발전과 전혀 분리되는 성질이 아님을 더 이해를 구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과의 그 문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2차례 정도 서울에 와서 먼저 기자회견 하기 직전에 도청 기자실에 가서 미리 그 내용을 가지고 기자간담회를 2차례나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우리 언론들이 도지사가 중앙에 가서 첫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존심 상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기자회견 전이면 도청의 기자실에 가서 우리 기자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미리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역 언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디트뉴스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과 좀 더 많은 협력과 유대 관계를 가지라는 충고로 듣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언론 여러분 죄송합니다. 더 하실 말씀은 모창장으로 이동하셔서 또 하시도록 이렇게 요청을 드리겠고요. 지금 그 영상 기자님들과 스튜디오 요청에 의해서 지난주 잠깐 일어나셔서 참석 의원님들과 함께 파이팅 한번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예. 어떻게 화이팅을 하라고? 예. 김종민은 그쪽으로 가서 그대로 쓰셨어요? 김종민은 준비되셨습니까? 구호는 더 좋은 제가 하면 정권 교체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화이팅 하시면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권 교체!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권 교체!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동하시겠습니다. 근데 나는 소를 얘기해주지. 정권 교체 그 이상. 한 번 더? 정권 교체 그 이상. 그러면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아니죠. 이걸로 계속 나 밀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괜찮죠? 정리를 다시 한 번 해요. 자, 다시 한번.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아니정을 합시다. 오케이? 그럼 후보가 오늘 첫날 원하시는 걸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 번 다시. 자,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아니!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캠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 구호를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